골든 두드를 소개해 볼게요. 9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돼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견종으로 골딩이의 사교성과 친근함에 푸들에 빠지지 않는 털을 가져 큰 인기를 얻었어요. 푸들이 다양한 크기와 털색을 가져 외모는 두 견종의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리트리버와 크기가 비슷한 미디엄이나 스탠다드와의 교배가 일반적이고 골드, 크림, 블랙 등의 색상을 가질 수 있으며 털 빠짐도 푸들처럼 곱슬이 심하면 덜 빠지고 리트리버에 가까우면 심할 수도 있어요. 적은 털 빠짐을 선호하기 때문에 골든 두들과 푸들을 교배시키는 일도 흔한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품종을 분류해요. 골든 두들은 가족견으로 장점이 많지만 입양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게 많아요. 매일 충분한 운동이 필요한 활동적인 견종으로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생활하기는 어렵고 지능이 높아 단순 운동뿐만 아니라 놀이와 훈련도 충분히 해줘야 하고 교감이 부족하면 분리불안을 겪어요. 건강은 고관절 이형성증, 심장질환 등 두 견종에서 앓기 쉬운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귀청소와 털관리, 미용도 해줘야 해요. 배들링턴 테리어를 소개해볼게요. 18세기 영국 배들링턴에서 널리 길러지며 쥐 같은 해로운 동물들을 잡던 사냥개로 독특한 외모와 강한 개성으로 관심을 끌며 차츰 가족견으로 정착된 강아지예요. 양을 닮은 외모의 구분 등이 특징인 중형견으로 새끼일 때는 블루, 블랙, 브라운 등의 색을 가지나 성견이 되면서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털 빠짐이 적은 견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털이 계속 자라는 타입이라 미용이 필요하고 빗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털이 엉켜 밀어야 해요. 배들링턴 테리어는 날렵한 체형으로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활발해 충분한 산책과 놀이 시간을 제공해야 해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충성스럽지만 다른 개와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산책 시 주의가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사회화 훈련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 헛짖음은 적은 편이지만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와 훈련이 필요해요. 배들링턴 테리어는 비교적 건강한 견종인데 유전병으로 구리 중독증에 걸릴 수 있어요. 간에서 구리를 처리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사료 성분에 신경 써줘야 해요. 스피츠를 소개해 볼게요. 스피츠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견종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특정 품종을 뜻하기도 하지만 견종 그룹으로 스피츠가 존재하는데 늑대와 유전적으로 비슷한 견종들로 진돗개, 사모예드, 허스키, 시바견처럼 뾰족한 주둥이, 쫑긋 선 귀와 이중모를 가졌어요. 흔히 말하는 스피츠는 재패니즈 스피츠로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중형견에 속하며 털은 주로 흰색이나 크림색이 많지만 검은색, 갈색 등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기도 해요. 이중모라 털 빠짐은 심한 편으로 빗질 등 관리를 잘 해줘야 해요. 가족을 좋아하고 충성심이 강하지만 독립적이고 다소 폐쇄적인 사회성을 가져 짖음이 심해 훈련과 사회화 교육이 필수예요. 건강면에서는 튼튼하고 활동량이 많아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해줘야 합니다. 털 때문에 더위를 잘 타고 추위에는 강해요. 지능이 높아 훈련은 쉽게 익힐 수 있으며 고집이 있어 일관된 교육이 필요해요. 또 과격한 놀이로 실개골 탈구 위험이 있고 눈물 자국이 생기기 쉬워 관리가 필요해요. 비숑을 소개해볼게요.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에서 유래한 견종으로 프랑스어로 비숑은 작은 개, 프리제는 곱슬거린다는 뜻을 가져 말 그대로 곱슬거리는 작은 개라는 의미를 가져요. 부드럽고 곱슬거리는 순백색 털이 특징적이며 둥글게 다듬어진 얼굴과 검은 눈, 코가 인형 같은 인상을 줘요. 몸집은 작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졌고 성격은 매우 명랑하고 활발하며 사람을 좋아하고 애정이 많아 어딜 가도 사랑받을 만한 견종이에요. 영리의 기본적인 훈련을 잘 받아들이고 호기심과 사회성이 뛰어나서 다른 동물이나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요. 요구되는 운동량은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산책과 놀이는 필요하고 이게 부족하면 실내에서 폭주하는 비숑 타임이 발동될 수 있어요. 털이 잘 빠지지 않는 견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곱슬거리는 털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매일 빗질을 해줘야 하고 주기적인 미용이 필수적이에요. 보통 4주에서 6주마다 미용이 필요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건강 면에서는 비교적 튼튼하지만 눈물 자국이 생기기 쉬우며 슬개골 탈구나 피부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요. 시바 이누를 소개해 볼게요. 일본을 대표하는 토종견으로 산악지대에서 사냥개로 활용되었으며 서양견의 유입과 전쟁으로 개체수가 급감했으나 일본 정부의 복원 작업을 거치면서 표준화된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여우를 닮은 삼각형 얼굴과 작고 뾰족한 귀, 말린 꼬리가 특징인 견종으로 털색은 젓갈색, 검정, 흰색 등이 있으며 털은 겉이 단단하고 거친 이중모로 늘 많이 빠지고 털갈이 때 특히 심해 빗질을 자주 해줘야 하고 건조한 피부라 잦은 목욕은 필요하지 않아요. 시바 이누는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높아 주인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견종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깔끔해 실외 배변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산책과 운동이 자주 필요하며 영리하지만 성격 때문에 훈련이 쉽지는 않은 견종이에요. 특히 주인 외의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사회화 교육도 필수예요. 비교적 건강한 견종이지만 고관절 이형성증, 슬개골 탈구나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관리가 필요해요. 차우차우를 소개해볼게요. 푸른 혀를 가진 몇 안 되는 견종으로 크고 둥근 머리에 짧은 주둥이가 특징이며 풍성한 털로 덮인 두꺼운 이중모를 가지고 있어요. 색상은 흔히 갈색, 검은색, 크림색 등 다양해요. 털 빠짐이 상당하고 털갈이 때 심하며 엉키지 않도록 빗질을 자주 해줘야 해요.
가장 독특한 특징은 푸른빛을 띠는 혀예요. 조직 자체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새끼 때는 분홍색이고 점점 어둡게 변해요. 혀색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데 갑자기 색이 변하면 건강 확인을 해야 해요. 차우차우는 독립적이고 고집이 센 편이고 낯가림이 심하고 경계심이 강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사회화 훈련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반려견처럼 활발하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주인이 오래 집을 비워도 비교적 잘 적응해요. 운동 요구량은 많지 않은 편이고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선호해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목욕을 자주 하면 좋지 않고 특히 체중 관리가 중요해 사료 조절이 필요해요. 말티즈를 소개해 볼게요. 남유럽 섬나라 몰타에서 기원하여 이름도 몰타를 따 몰티즈 혹은 말티즈로 불려요. 로마나 그리스 귀족들이 길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견종으로 자꾸우한 외모와 순백색 장무가 특징이고 털 빠짐은 적으나 계속 자라나는 구조라 주기적인 미용과 털 관리가 필요해요. 말티즈는 활발하고 애정이 많은 성격으로 보호자에게 깊은 애착을 보이지만 폐쇄적인 사회성을 가져 가족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애정을 표현해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다가 외출하면 다음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시기예요. 분리불안이 있을 수 있고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외부 소리에 짖음이 잦을 수 있어 어릴 때부터 교육과 통제가 필요해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아 훈련은 잘 되지만 독립적인 성향상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말티즈는 비교적 건강한 견종인데 치석이 잘생기고 피부가 예민하며 눈물이 쉽게 고여 자주 닦아줘야 해요. 또 슬개골 탈구 문제가 있어 점프나 전력 질주를 줄이고 검진이나 관절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건강을 신경 써주는 것이 좋아요. 달마시안을 소개해 볼게요.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등장하며 이 개들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수 있어요. 영국, 프랑스에서 마차를 호위하는 마차견으로 쓰이면서 유명세를 탔고 소방마차를 따라가면서 장애물을 치우는 소방관의 개로서의 이미지가 컸어요. 그 후 디즈니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으로 인기를 끌었고 그 시기에 입양도 많이 되었지만 높은 활동성 때문에 파양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달마시안은 독특한 무늬가 특징이며 몸 전체에 검은색 또는 갈색 반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백색이거나 희미한 작은 반점을 가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져요. 털은 짧고 매끄러우며 털 빠짐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정기적인 브러싱이 필요하며 유전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질 수 있어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 좋은 가족견이 될 수 있지만 활동적이고 가진 에너지가 많아 충분한 운동량 소모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점원 세퍼드를 소개해 볼게요. 독일 3대 견종 중 하나로 19세기 후반 독일 장교가 최고의 작업견을 만들기 위해 목양견들을 개량해 탄생했어요. 그 후 세계대전에서 군견으로 활약했고 뛰어난 지능과 다재다능함으로 경찰견,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견종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리트리버로 대체된 안내견도 시초는 셰퍼드였다고 해요. 강인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고 똑바로 선 귀와 뾰족한 주둥이가 특징이에요. 보통 검은색과 황갈색 조합을 가지는 털은 봄, 가을 털갈이가 심하게 진행돼요. 셰퍼드는 보더콜리에 이은 지능순위 2위로 새로운 명령을 몇 번만 들어도 습득하며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성격은 충성스럽고 보호 본능이 강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 사회화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운동량은 상당히 많아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운동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는 고관절 이형성과 같은 관절 질환에 주의가 필요해요. 미니어처 핀셔를 소개해 볼게요. 흔히 미니핀이라고 불리는 이 견종은 19세기 독일에서 쥐잡이개로 활용되던 작은 핀셔 계열에서 시작되었어요. 흔히 도베르만의 축소판으로 오해받지만 도베르만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된 견종이며 유전적으로는 큰 관련이 없고 닥스훈트, 점원 핀셔 등에서 개량되었어요. 미니핀은 작지만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타원형 눈에 귀는 서 있거나 접혀 있기도 하며 짧고 윤기 나는 털이 특징이에요. 털 색상은 블랙탄, 레드 등이 있고 짧은 털이라 관리는 쉽지만 환절기에 털 빠짐이 매우 심하며 추위에 약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해요. 성격은 매우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독립적이고 고집이 있는 편이라 주인의 리더십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고 자신을 대형견으로 생각하는 빅독 마인드를 가져 용맹하지만 경계심이 강한 편이라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짖음이 많을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사회화 교육을 해야 해요. 미니핀은 수명이 긴 건강한 견종으로 유전적으로도 큰 질병은 많지 않지만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해줘야 해요.